네, 안녕하세요. NHN에이스 데이터 컨설팅 팀 이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션이 7개나 되는 바람에 생존을 좀 걱정했는데 자리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식별 데이터로부터의 가치 창출과 수익화 사례라는 주제로 지난 저희가 데이터 판매를 진행하는 1년 동안 겪었던 과정들과 국내 기업들이 선호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NHN 에이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무언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한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 사이트, 웹사이트나 모바일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행동 데이터들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대부분 자신의 사이트들의 온라인 방문자들과 이동 경로나 마케팅 효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구글 애널리틱스나 어도비 애널리틱스와 같은 해외 툴들도 있지만 국내 데이터들, 국내 광고들을 좀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국내 툴, 에이스 카운터라는 로그 분석 툴을 저희가 1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저희에게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의 양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하루 동안 수집되는 그 전체 데이터 양이 4,500만 페이지 뷰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유저를 구분하는 쿠키 단위로 분석을 해보아도 740만 정도의 유니크한 비지트 방문 쿠키들이 저희 데이터로 쌓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이스 카운터라는 툴을 통해서 각 개별 로그들은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고객들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로 모여지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온라인 데이터들을 누구에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사실 저희 에이스 카운터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씩 트렌드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발표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8천여 개 사이트들을 분석을 해서 검색 엔진 유입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운영 체제의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은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15년 전에 발표한 검색 엔진 트렌드 데이터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저희가 2019년 2분기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15년 전만 해도 네이버, 야후, 다음에 3파전의 시대였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70% 이상을 점유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게 뭐야, 야후, 네이버 다음 하시는 분들은 20대일 가능성이 크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 40대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트렌드화해서 뽑기가 사실 쉬운 구조는 아니었어요. 기업들마다의 데이터 분석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전체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보기 위한 작업들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는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조금 펼쳐놓고 의미 있는 지표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온라인 마케팅을 조금 많이 하는 업종들의 데이터가 저희가 풍부한 편이에요. 모든 업종의 전체 데이터들이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모수를 좀 풍부하게 갖고 있는 업종들을 선정하는 과정들을 1차로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발견해 보려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 사례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2018년 추석 연휴 동안에 여행 쪽에서 어떠한 트래픽이 발생했는지를 보여드리는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를 2017년과 18년을 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 관련된 얘가 슬라이드가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추석 관련된 데이터들이 급증하는 시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 5주 전에 갑자기 급증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 2주 전에 최고치를 찍는 추이를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키워드나 트래픽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해석을 하는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그런 노가다 아닌 노가다 작업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트래픽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 살펴보는 작업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017년 추석 연휴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네요.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10일이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추석 같은 경우는 연휴가 5일이었습니다. 연휴의 길이 자체의 차이가 굉장히 컸고 저희는 이것이 데이터의 양과 급증하는 시기, 준비하는 시기의 차이를 불러왔을 거라는 예측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분석을 하면서 국내나 해외, 땡처리, 제주 같은 조합 키워드들이 어느 때에 상승하는지 이게 연휴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치고요. 인사이트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나 사례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다가 보니 2019년 추석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2019년 데이터도 살짝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았던 인사이트와 데이터가 너무 많이 다르면 이제 이 발표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예측된 데이터랑 비슷한데 하면 발표에서 사용을 좀 하려고 2019년 데이터도 좀 뽑아봤는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예측했던 2019년 추석 연휴는 짧았지요. 그쵸? 한 4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2018년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키워드들도 2018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연휴가 짧았을 때 국내, 제주도 같은 키워드들이 상승되었던 걸 확인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상승했던 추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계속 인사이트화 시키는 분석을 하면서 이제 저희 분석하는 파트나 사업하는 파트에서는 데이터 추출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려야 했고요. 어떤 기간의 데이터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추가 기간으로 데이터를 보고 싶다거나 어떠한 키워드에서 조금 확장된 그 범위를 넓혀 가려고 할 때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간단한 수정 데이터조차도 저희는 개발자에게 의존해서 데이터 추출 요청을 해야만 했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한 거지만 지속적으로 요청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한 달 정도 이 과정을 지속한 끝에 개발 팀장님께서 교육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쿼리를 주마. 대신 내가 교육도 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교육 시간을 잡아서 저희는 보지도 못했던 SQL이라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개발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해도 날짜를 수정하거나 조건을 몇 가지 수정해서 하는 것은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을 진행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속도나 그런 것들도 빨라지고 업무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했던 사례를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분석했던 데이터들을 이제 갖고 시장에 나가야 되고 소개를 드리는 타이밍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데이터들은
국내 시장에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은 모델링한 데이터나 예측한 데이터나 아니면 설문한 데이터들 같은 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런 분석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쿠키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실제 활동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것들을 가공해서 데이터로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폭발적일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풍부한 업종들을 탐색해서 고객들을 만나보니 고객들의 하는 얘기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뭐였냐면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슨 준비? 우리 기업에서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키맨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인프라적으로 내부에서 그런 시스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데이터들로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할 때 이제 윗분들을 설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대에 부풀어서 금방이라도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릴 것 같던 데이터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고민도 했거든요. 저희가 신사업 세팅된 팀이라 인원이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계약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이 인원을 어떻게 하지? 내부에서 수급해야 되나? 새로 뽑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까지도 했는데 부질없는 고민이었어요. 바로 반응이 있지 않고 그렇게 직접적인 계약으로 빨리 연결되지도 않는 과정들을 조금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 캐치했던 건 무엇냐면 고객들은 조금 더 직관적인 데이터,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우리 고객이 뭐 하는지에 관한 데이터,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에 어떤 서드파티, 외부, 다른 곳에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하십니까?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분석해서 사례로 보여드렸던 이 업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라는 그 업종의 트렌드 데이터, 인사이트 데이터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이 경쟁사를 몇 번 갔어. 우리 고객이 최근에 어떤 사이트를 가고 어떤 검색어를 입력했어. 라는 이제 그런 내 고객의 실제 활동 데이터들을 고객들이 조금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빠르게 유저 단위의 분석으로 틀어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봤던 거는요, 온라인상에서 아까 제가 잠깐 쿠키 보여드렸잖아요. 유저를 식별하는 단위를 쿠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쿠키라는 것은 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휘발성이 강합니다. 쿠키 삭제를 많이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기본 브라우저의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브라우저를 여러 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요. 고객사의 키와 결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신성의 데이터들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키가 다시 들어오면 쿠키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 키와 결합해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유의미하다,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에이스 카운터 툴을 통해서 그 개별 사이트의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 사이트를 분석하기 위한 쿠키, B 사이트를 분석하기 위한 쿠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쿠키를 발급하는 그런 로직에서 아래쪽 보시면 이제 에이스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8,000여 개의 사이트의 유저를 하나로 볼 수 있는 통합 쿠키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고객이 어디에 갔었어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업종별 분석에서 약간 시야가 넓어졌죠. 전체를 분석하는데 그 키를 유저 단위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쪽에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데이터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고객은 데이터를
수급을 받을 텐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개인정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적인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지, 어떤 데이터를 쓰지? 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 이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그 법무 검토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의 데이터를 그렇게 유저 그 키와 결합해서 내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사는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요 저희 관점과 고객사 관점에서의 법무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적절한 고지를 넣어서 그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결 방법을 취했고, 고객사에 그 사용할 때는 이러한 가이드를 제공을 함으로써 문제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하는 것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데이터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8,000여 개의 사이트를 하나씩 그 대표 업종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장표를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아직은 손으로 사람이 하고는 있는데요. 어떤 A 사이트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업종을 분류하는 작업들이 이미 다 되어 있고 그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업종이 굉장히 한 가지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쇼핑몰에서 화장품도 팔죠.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업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1:N으로 매핑할 수 있는 태그 작업도 저희가 추가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고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데이터로 좀 빠르게 탈바꿈해서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예요. 여기는 보험 업종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 우리 고객 중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 대상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추출이 가능하시죠. 이 회원들이 최근에 내 사이트에 유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마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이고요. 기존에는 여기까지만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계속 마케팅을 진행을 하셨다면 저희 에이스의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 이 고객이 다른 데서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른 보험 업종의 사이트는 몇 회 이상 방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 제품을 계속 주기적으로 찾고 있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관심 있는 카테고리들의 데이터들을 받아봄으로써 고객한테는 효율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인 거죠. 저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조금 변화해서 데이터들을 제안하기 시작했는데요. 반응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첫 사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오는 회원 키는 비식별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에서는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드리면 고객사 DB와 회원 키를 연동함으로써 고객사에서는 어떤 회원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원에게 여러 가지 마케팅 메시지를 다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가장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메시지로 고객에게 전달을 할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나중에 우리가 많이 검토하고 시스템화 시키고 다 정리한 후에가 아니라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정말 신속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이쪽 데이터 시장은 사실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검토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상품들을 라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NHN의 데이터 상품은 방금 보여드렸던 모델처럼 그 고객사의 회원키에 관심사 데이터나 검색어 데이터나 방문 데이터들을 쭉 연결해서 드리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다이티 API 비헤이버 상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원하는 고객들 중에 대다수가 함께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실시간이에요. 우리 고객의 데이터를, 최신성의 데이터를 빠르게 받고 싶다라는 니즈가 국내 고객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API 검토를 진행을 했고,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저희는 그 데이터를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파생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 고객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또 필요한 고객들이 있죠. 신규 고객 모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고객 케어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 고객이 아닌 경쟁사의 고객이나 우리 잠재 고객들을 끌어와야 되는 이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기존 고객들과 좀 유사한 형태의 유저라던가 경쟁사 앱을 설치한 유저라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광고 아이디를 제공하는 상품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다이티 API 세그먼트라는 상품으로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인사이트 분석했던 작업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부가 기업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구매하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이제 올해도 진행이 됐고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개인 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1인 기업들이 데이터 구매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데이터 구매 비용을 일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데이터를 국내에서는 어떻게 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시면 데이터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 스토어에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트렌드 데이터나 업종별 인사이트 데이터, 그리고 뭐 구매 데이터나 상품 데이터들을 올려두고 필요한 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준비하고 판매하는 그런 과정들이 약 1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아까 첫 사례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데이터 판매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객들이 어떠한 니즈로 데이터를 구매했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빠르게 필요한 고객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API 출시했다 말씀드렸는데요. 고객이 어떠한 액션을 했을 때, 온라인에 등장했을 때 저희 쪽에 정보를 요청하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를 조금 결합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객사 회원이 외부에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검색어를 찾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 자체적으로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에 외부 데이터를 더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데이터 판매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가망이 없게 느껴졌던 이런 트렌드 데이터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어, 여행이나 아니면은 그 대부분의 금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성 의류나 화장품이나 다양한 그 식품이나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업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내 사이트는 이런데 그 사이트랑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시장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는 2월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방문자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사이트들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니즈들을 해소하기 위한 업종과의 트래픽 추이를 비교하는 용도로도 저희 데이터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또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판매가 이루어졌던 사례인데요. 시장에서 온사이트 마케팅 툴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쇼핑몰을 가도 나한테 추천하는 제품, 그리고 내가 본 것과 연관된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가 보는 만큼 이제 그러한 업종들도 굉장히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고도화해 나가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업종들은 이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들의 니즈에 맞는 데이터를 요청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에서 구매 관련해서 장바구니나 구매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로우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모델링해서 상품을 고도화하는 데에 또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사이트 마케팅에 저희 데이터를 또 결합해서 조금 더 적합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로도 저희가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준비했던 시작은 에이스가 온라인 데이터가 많으니 업종별 트렌드 데이터를 잘 제공을 해주고 저희 데이터 컨설팅하는 팀에서 인사이트를 잘 내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리고 이런 외부 마케팅, 유료 마케팅에 그러한 전략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는 준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서는 굉장히 확장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저 기반의 행동 데이터로 확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좀 의외였던 게 저희는 인사이트 리포트를 만들면요. 저희 쪽에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데이터를 1차 가공하고 2차 가공하고 검증하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런 인사이트 데이터보다 실제로 그 로우 데이터를 주세요 하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로우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 후 데이터 분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고객사들은 그런 로우 데이터들을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회원 데이터들이랑 결합해서 인하우스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이터들로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추천 이런 분석 등에도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렇게 많은 고객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국내에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고객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이분은 구매를 하겠구나. 아, 이분은 구매를 하지 않겠구나 라는 감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바로 저 고객이 하는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NHN 에이스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써요? 그거 다 저한테 말해주세요. 어떤 게 필요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아직 모르고요. 다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객사들은 대부분 소개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 100%였고요.
자신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명확하고 나는 외부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볼 거야 라는 플랜이 명확한 곳들은 빠르게 데이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원래 배고프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전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데이터 판매에서 저희가 겪었던 과정과 중요한 키들은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것을 수익화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국내 데이터들이 국내 저희 NHN 에이스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데이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데이터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고객사들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